자, 반갑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올해 세 번째 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합니다. 솔직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네, 솔직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시고요. 잘 들리신다고 하시면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할게요. 현재 시간 8시 20분 지나갑니다. 잘 들리시죠? 네, VI방, 공개방 모두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떻게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네,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 오전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날씨가 화창한 날씨가 진행됐고 오후 들어가지고 갑자기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 그 옥상 텃밭에서 상추 심어놨던 거 뜯어가지고 이제 솎아가지고 그 비벼 먹었는데 오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솎아지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김치전이 땡기더라고요. 술을 안 먹지만 비 오는 날은 왠지 김치전 내지는 삼겹살 이런 거 거먹어 이렇게 느낌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도 뭐 비가 좀 왔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래서 비가 오고 해서 좀 그 기온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 공기가 확 더워진다고 합니다. 비가 어제 끝나고 나서 네. 다음 주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비가 아니라 햇살이 강해지면서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선풍기를 덮어놨던 분들 이제 쌓아놨던 거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에어컨도 커버를 끼고 이제 좀 무더위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세 번째 주 이슈 이제 시작합니다. 월요일장입니다. 아침에 제가 일주일 빠른 뉴스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회원님들이 16일입니다 하셔가지고 네, 오늘자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먼저 보갈게요. 우리가 이제 전세 증시를 보거나 그 시장 분위기를 볼 때요. 미국 증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미국이 넘버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증시 봅니다. 다우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 연봉기준입니다. 연봉기준 아래꼬리 긴 양봉의 캔들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냐면 단계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게 일본 캔들이라고 분단하면 단기 급등 이후에 어떤 모습이에요? 조정이라고 할까요? 저항이라고 할까요? 저항선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럼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눌림이 나옵니다. 조정이 만들어져요. 지난해 작년에 음봉의 모습으로 다 빠진 거 아니냐? 아니겠죠. 2000년 이전 그리고 2010년 그 미만 시기 보게 되면 한 5, 6년 정도 동안의 상승세를 그려오다가 음봉 캔들 연봉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그 몸통이 길게 아주 두껍게 나오거나 짧게 나온다라면 몇 달, 몇 년 동안 연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다우지 같은 경우는 조정의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 기준 볼까요? 자, 떨어집니다. 그죠? 지난달에 제가 시황했잖아요. 요즘에 시황을요, 전문가 4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방송을 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4주 전입니다. 4주 전에 예전에 사령과 전쟁인가요? 거기서 신구씨의 유명한 대사 기억나시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것처럼 4주 뒤에 뵙게 되는데 4주 전, 한 달 전에 제가 시황할 때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라오고 18,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는데 됩니다. 올라왔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온 거다라고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들어올린 모습인 거다. 결국 종국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지난달에 십자인 캔들의 양봉 캔들 이번 달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음봉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면 16,000포인트를 도달하거나 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주봉 기준 볼게요. 8,000 넘어갔다 다시 밀립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쵸? 4주 전에 그 전에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정고점 돌파가 아니라 정고점 근접한 자리까지 가려고 애를 쓰지만 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 일봉입니다. 역시나 꺾입니다. 자, 지금부터 꺾이기 시작한 16,0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6,000포인트를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 빠지면 세계증시 다 빠지는데 우리나라 증시 빠질까요? 무너질까요? 큰일 났나요? 지수가 빠져도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자리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요즘에 PC방 사업이 장사 안 되는 거 아시죠? PC방 사업 장사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 잘 되는 PC방이 또 있어요. 지수가 빠지고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요, 그 안에 먹고 살거나 급등하거나 하는 종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니까 큰일 났어요 하지 말아요가 아니라 지수가 빠져도 그 중에
선별을 잘하게 되면 수익 종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신 전반적인 하락세가 있다라면 모두가 다 가지 못하니까 집중을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목을 압축하느냐 늘리느냐, 큰 그림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우지수는 좀 빠집니다. 나스닥은요 똑같죠. 다우 나스닥은요 거의 뭐 쌍둥이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갑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방향이 다르게 가기도 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다우가 빠지면서 나스닥도 역시 떨어진다. 음봉이다. 월봉 기준 빠지죠. 주봉 기준 빠집니다. 추세 더 많이 빠집니다. 일간 기준 볼까요? 완벽하게 빠집니다. 2평 깨버렸어요. 다우는 그나마 17,000포인트 중반, 17,500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거나 2평 위에 있지만 나스닥은요 4,700 정도까지 오면서 4,800을 깨면서 2평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네, 현이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사무실로 전화 한번 주시거나 상담 신청하시면요 연락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증시가 빠졌구나. 그리고 그 모습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겁니다. 지난달 얘기했었고 그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흐름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봤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 하락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죠? 알아야 됩니다. 뉴욕 마감. 제목에 딱 칸이 올라와 있네요. 제목 뭐라고 되어 있나요? 뉴욕 마감 실적 부진에 소비 우려 상승 3대 지수 1%대 급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부진 여파로 일제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도 발목을 잡았다고 되어 있죠. 11일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가 전달보다 19.93포인트 빠졌습니다. 약 1% 가까이 0.96% 빠졌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 이상 급락했고요. 나스닥도 1% 이상. 그리고 3대 지수 모습 전반적으로 하락이었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장, 목요일장이죠. 목요일장 상승폭을 다 내줬다는 겁니다. 반납했다는 겁니다. 이날 증시는 디즈니와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의 메이시스의 실적 부진이 지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S&P의 소매 ETF 상장지수 펀드가 4.4% 급락했습니다. 이게 2011년 8월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S&P 500의 소비재 업종도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2% 넘게 빠졌죠. 디즈니의 2분기 주당순이익이 1.35달러예요. 1.4달러 예상을 했는데 0.05달러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락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자, 요즘에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디즈니가 다 독점을 했어요. 1990년대 이럴 때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디즈니 독점했습니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 저도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데 아주 어릴 때 일요일날 어머님이 빨리 일어나 어디 교회 가야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디즈니 만나보고 싶어 해가지고 한참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애니메이션 하면 독점이었는데 워낙에 다양한 국가에서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생산지에서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디즈니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점유율 떨어지니까 매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악재를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도 줄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줄었다. 네, 소비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에 급등했습니다. WTI 6개월 최고예요. 얼마까지 갔나요?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증시에 버팀목이 됐지만 그래도 빠졌네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WTI 전날보다 1.57달러 오르면서 46달러대입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한 50달러 전후 가야 된다. 40달러 후반이나 50달러 전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 역시 1.92달러 오르면서 47.4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거의 근접했어요. 이제 브렌트유랑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0달러만 유지하면 돼요. 그 정도만 유지하면은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 100달러는 비쌌고 40, 30은 너무 심하고 한 50달러 전후만 내면 돼요. 그 정도만 되면은 크게 문제 없다. 어느 정도는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가는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에. 국제 유가의 상승의 원인은 누구예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달러가 7일 만에 하락, 금값 0.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 시간의 안전자산이니까 단일가름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종료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사흘만 하락이에요. 차익 실현과 은행주 하락. 유럽의 주요국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은행들의 실적 악화, 요거 때문인데 광산주와 에너지가 오르면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요,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라고 했죠.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끝까지 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님들 일주일 동안 평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달립니다. 뭐 죽으라 일합니다. 새벽에 6시에 깨가지고 출근해가지고 7시부터 소리 안 나세요? 네, F5 누르시면 됩니다. 안 들리시면 F5 제접서. 잠깐만요, 적어드릴게요. 안 들리시거나 안 보이시면 F5 누르시면 됩니다. 혹은 제접서. 됐죠?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월화수목 금까지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날 쉬어줘야 돼요. 근데 안 쉬고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잖아요. 한 3주 한 달 지나면요, 네, 방전됩니다. 쓰러집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이 나오잖아요. 올라갑니다. 상상상상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제 나오고 조사 나오고 작전 세력 들어가면 확인되면은 네, 문제 생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쉬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유럽 증시 역시 상승이 나왔었는데 상승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나와야겠다, 웬만큼 팔아먹어야겠다 라는 심리가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 은행주가 좀 실적 때문에 하락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범유럽 지수인 FTSE 유로퍼스트 300 지수가 0.45% 하락했고요. 스톡스 600 지수는 0.45% 떨어지면서 334.74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 스톡스 50 지수 역시 0.75% 하락이 나왔죠. 까크도 내려왔고요. 이탈리아 은행주가 실적 실망감에 하락했다고 해요. 방코 포플라레가 9.1% 급락이에요. 진짜 급락입니다. 9%대면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하락인데, 그 선진국 증시가 요만큼 빠졌다라면요 폭락입니다. 폭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 이런 정도 되겠죠. 전일 분기 적자를 기록한 데다가 바클레이지가 주가 목표를 조정하면서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카 포폴라데 라레 디 밀라노 어렵네요. 실망감으로 6% 빠졌다고 되어 있죠. 네, 전일 일본 손익이 29% 급감했다고 밝히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유럽 증시 누구 때문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네, 은행주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실적 부진의 미증시 하락, 소비지표 우려 강세 보여줬고요. 우려가 강했다는 얘기고요. 3대 지수 하락인데 유가가 그나마 올라가 46달러대 7달러 올라가면서 버텨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달러 하락, 금값 상승, 유럽 증시는 단기간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 은행주가 문제가 있었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뭘 보느냐, 국내로 갈까요? 네, 국내 갑니다. 잠깐만요. 이거 언제 거라고요? 지난주 건가? 잠깐 확인해볼까요? 잠시만 대기해보세요. 이거를 봐야겠다. 오늘 제가 보니까 12일날 나온 거 12일 거네? 업데이트 안 돼있네? 그러게 목요일 거네요. 야, 우리 그 전문가가 상상님이 보내주셨는데 12일자가 되어있네요.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시황을 볼 때요, 뉴스 이제 업데이트된 걸 보게 되는데 12일자 거는 지금 지난주 거네요. 그러면 지난주 거구나. 좀 지난 겁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이제 국내로 갑니다. 5월 12일자 목요일 거로 되어있네요. 금요일 거 왜 안 해놨지? 이번 주 거 안 되어있지? 네이버 왜 이래요? 네이버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갈게요. 코스피 넘어갑니다. 이거 아는 분도 계시는구나. 역시 대단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는 애매해요. 지금 2000포인트 깨고 1900포인트대 중반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연봉 기준 본다라면 내려와 있는 형태인데 10대 캔들이에요. 10대 캔들에서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지 말아야겠지만 혹시나 떨어진다고 조정이 나와준다면 1600 혹은 40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조금 찜찜합니다. 연봉을 보니까 조금 찜찜한 느낌이 있어요. 안 빠져야 될 텐데.
자, 코스피 월봉입니다. 이제 코스피 월봉 두 달 전, 그리고 두 달 전 양봉, 지난달 윗꼬리, 이번 달 음봉입니다. 조정이 나오나요? 2000포인트 근접한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돌파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근접한 자리까지 올라오다가 좀 저항을 받는 것처럼 그 모습이 보여요.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자, 2000 넘었었죠? 넘었다가 밀고 있어요. 조정받고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줘요. 근데 지금 모습 이게 빠졌던 자리가 방향 하락으로 꺾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한번 쉬었다 가는 자리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전 세계적인 시장 분위기라거나 아니면은 국내시의 그 방향성이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지 지지받고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인지 무너지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은 지지라인을 찾아갑니다. 그게 얼마냐? 1900포인트 중반입니다. 50과 60. 1분까지 가시면 마찬가지예요. 60 임금 보세요. 2평이죠? 60짜리를 깨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60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고요. 깨지 않고 유지만 준다 한다면 양호해질 것 같습니다. 자, 버티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야 그리고 종목들이 상승해야 수익을 내드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 지켜볼게요.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은요, 연봉은 양봉이에요. 코스닥 연봉상 양봉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레드캔들님 이번에 연봉상 음봉 무너진다면서요. 네, 올해 연말 정도 예상하는 모습은 음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전에 2006년도 7년도입니다. 그 당시 보시게 되면 장대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그 캔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보시면요, 그 당시에 윗꼬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즉 700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어떤 파동이 나타나든 간에 올 연말 정도에 이제 음봉의 몸통이 두껍게 끝나주고 600이나 600 이하에서 끝나주면은 올 연말에 뭐 종목을 살 수 있는, 코스닥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중입니다. 5월이죠. 상반기 중에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양봉을 올라간다. 왜냐? 이유가 뭘까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외국인들, 개인들, 기관들의 매매 동향 중에서 코스피는 개인들이 거의 다 샀습니다. 지난주 장중에 마감할 때도.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도 기관이 좀 받쳐줬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기 쉬웠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연봉상 십자형에 엄청 두껍지 않은 모습이었죠. 코스닥은 아래꼬리 이제 망치형 캔들에서 빨간색의 망치형 캔들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의 웨이비 좀 받쳐주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월봉상 양봉 올라와요. 주봉상 양봉입니다. 700 넘었습니다. 704포인트. 일봉상 그림 봐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올린 이후 횡보 길어지면은 이제 방향 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조금씩 받쳐주고 밀어주고 유지해주고 하다 보니까 크게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버텨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외국인의 수급까지만 좀 받쳐준다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올 연말 정도는 쉬어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볼게요. 뉴스 넘어갑니다. 이제 국내 증시와 함께 해외 증시 뉴스 다 같이 볼 텐데요. 기사는 9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오늘의 10대 뉴스 가져왔으니까 시간은 보통 한 55분 정도죠? 55분, 17분 정도에 마이크 넘겨드리는데 그 정도까지 거의 맞출 겁니다. 네, 확인 한번 하고요. 네, 여쭤보고 정확하게 넘기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저는 뭐 이제 마이크 넘겨드린다거나 타이밍 시간 맞추는 거 있죠. 그런 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여쭤보고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조율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 8시 39분이에요. 네, 8시 40분 정도에 보통 뉴스 넘어갑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예요? 현대인권, 인터넷은행, K뱅크 컨소시엄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에요. 인터넷은행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관련해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파동이 나오기도 하고요. 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조용해요. 그쵸?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올 것도 같은데 안 나와요. 자, 현대증권이 지금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인터넷은행 K뱅크 컨소시엄 빠지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카카오, KT,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주요 주주 K뱅크는 우리은행, GS리테일, 하나생명, 다날, KT가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KB국민이 있습니다. 기타 참여업체 등중에 현대증권 포함해가지고 스마일게이트, 이베이, 코나아이, 넷마블 등등이 있어요. 주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3대 주주입니다. 준비법인에서 3대 주주입니다. 현대증권이 빠진다고 그래. 왜 빠질까요? 궁금하죠? 자, 밑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왜 빠질까라는 것의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K뱅크 컨소시엄 관계자는 15일입니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KB금융지주에 있을 만큼입니다. 다음 달 K뱅크 주주에서 빠지기로 했다. 그렇구나. 이해되시죠? 현대증권이 K뱅크 준비법인 중 KT와 우리은행에 이어 3대 주주지만 KB금융지주에 인수가 되면서 K뱅크 업무를 중단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가 인수가 당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인수 당하는데 이제 모기업이 LG를 지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모기업이 LG 지지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가 삼성에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업무 중단한다. 빠져나온다. 간단하죠? 이해되죠? 네. 그럼 빠져나온다는 얘기고요. K뱅크 같은 경우도 현대증권과 주주관계를 빨리 마무리하고 증권업계의 새 파트너를 찾는 것이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네요. 별로 아니죠. 다음 기사입니다. 4년 새 7조로 늘어난 연구체 자본 논란이 재현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질 기업 재무구조 왜곡 논란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발행기업 엄정평가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워커가 2012년입니다. 연구체를 발행한 당시에 벌어진 연구체 자본 논란 인정이에요. 신종자본증권 되어 있잖아요. 요게 다시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체가 이제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채지만 자본을 인정받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당국이 연구체 발행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이제 엄중하게 내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억 달러의 연구체를 발행한 후 기업들의 연구체 발행이 증가하면서요 4년 만에 7조 원을 늘어났대요. 자본이긴 한데 자본인 듯 자본 아닌 자본 같은 연구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으로 인정하려니까 돈을 빌려놓은 거고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다가 자본 인정했는데 이 연구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본이 잠시간 상태에서도 자본이 남아있으니까 인정해줘야 되나? 근데 빚이다 보니까 이거를 배째라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체에 대한 논란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근데 이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재무구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자본이 충분하고 운영률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연구체 이런 분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실 때 연구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여기 나온다라면 찜찜하구나 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신용평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시장 분위기라거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버틸만 했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경기 더 어려워지는데 이러다가 또 저기 제2의 제3의 사태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요. 연구체 이런 분들이 비율이 있다거나 뉴스에서 이제 언급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설업이라고 이런 것들 있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그 얘기 이어서 갑니다. 조선 해운 여신 많은 NH농협은행 충당금 폭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선업이 좋아요, 나빠요? 아직까지 못 살아나고 있어요.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힘듭니다. 해운업, 조선업, 건설업 지금 힘든 시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업이라고 해운의 여신이 굉장히 많아요. 농협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은행권의 구조조정 충당금의 충격이 얼마나 되느냐 방금 얘기했던 거죠. 구조조정 때문에 연구체 얘기 나와줬고요. 연구체 때문에 은행권 얘기로 돌아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 얘기 나오고 있죠. 은행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도미노 현상이에요. 농협은행에서 금융 쪽에서
그 분야에 워낙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받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조선업이나 해운이 어려워지면은 농협까지 문제라지고 농협이 어려워지니까 농협이 지금 증권업계에서도 좀 큰 비중이죠. 농협 NH농협증권이 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투자증권의 먹이를 먹으면서 커졌죠. 비중도 커졌고 금융권의 영향력도 큽니다. 캐파가 큽니다. 그러면 농협이 휘청거리면 금융권이 휘청거립니다. 금융권이 휘청거리면 시장이 휘청거린다는 얘기예요. 야, 무섭다, 그죠?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우조선 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여신 5조 7조 원이네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양대 국책은행에 이어서 3대입니다. 3대. 누가 많아요? 농협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조선과 해운업종이 어렵다 보니까 구조정이 시작합니다. 진행됩니다. 본격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은행권에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충당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농협에서 만약에 충당금 감당 못한다 그러면 세금으로 때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겁난다, 큰일 났다. 시장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업종도 지금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조선주 조심하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STX 과거 그룹 연결 그룹들 아예 안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페로션이 STX 빠져나왔지만 페로션도 안 보지 말라고 했어요. STX 조선해양 안 본다고 했습니다. 조선주 아예 안 본다고 했습니다. 현대사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방향 가고 있지만 주말에 보다 보면 현대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신규모 7조 넘어가면서 불어나고 있다고 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조선주 피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금융주 조심하십시오. 자,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해 조선 3사에 대해서 정상 분류해서 최소 충당금만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NH농협은행이 ST조선해양, 성동조선, 법정관리를 신청한 창명해운, 여신에 대한 회수 의문으로 분리해 충당을 50% 쌓았는데 그걸로 모자랄 거란 얘기예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혹은 업종이 어떤 것들이 살아나고 있느냐 죽느냐라는 걸 알아야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하지 마세요. 웬만하시면. 자, 외국인 주식 채권 2달 연속 바입니다. 중동자금 이탈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상장 증권 순투자 및 보유 현황 나와있죠. 2014년, 15년, 16년 쭉쭉쭉 나와줬는데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많이 팔았는데 보유잔고가 억이죠. 10억, 100억, 1000억, 1조, 432조 원, 432조 8460억 돼있네요. 외국인이 이제 2달 연속으로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월 주춤한 보였던 중동자금 이탈이 3, 4월 지속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중동에 지금 돈 없습니다. 중동 떨어집니다. 돈 없어요 지금. 아시죠? 돈이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갔지만 그동안 감산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다 끌었어요. 옛날에 풀었던 거 갖다 끌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의 조금이 빠져나온 당연한 모습이고요. 군행시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저평가라는 판단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 있는 거고요. 미국과 영국이 상장 주식수 동반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1조 620억 원 정도 사들였다고 되어 있죠. 순매수 국가 1위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올라와 있고 룩셈부르크. 지역별로는 상장 주식에서 중동자금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게 또 그대로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잖아요. 집을 생활하다가 돈이 부족해요. 뭐 씁니까? 통장에 잔고 빼쓰죠? 잔고 뺐을 때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 깨죠? 이런 식이에요. 적금 깨고 보험 깨는 식입니다. 그동안 중동이 남아도는 자금을 해외에 투자했거나 내놨다라면 이제는 돈이 부족하고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갖다가 끌어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죠?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금리에 돌아온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3월에 일본 해외 순투자가 2005년 이후에 최고입니다. 3, 4월 국내 주식 4천억 순매수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금리가 낮긴 하지만 남았어요. 남아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일본 주식 약세 등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로, 근데 기업 가까운 나라, 잘 아는 곳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와타나베 부인은 그냥 말이 와타나베 부인이지 진짜 그 부인 이름이 아니는 거 아시죠? 아실 거예요 다들. 일본 자금이 넘어온다는 얘기인데 국내는 아직까지 이율이 낮긴 하지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요. 1%대 그나마 줍니다.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마지막 단락 보세요. 1월 말 기준금리를 0.1에서 마이너스 0.1 낮추면서 기준금리 마이너스로 가면서 국채금리도 마이너스 기록합니다. 지난 2월 9일 10년 만기 일본 국채수준이 0.05였는데 사단체도 영하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 1000만원 투자하면요 950만원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투자를 해요? 뭐하러 투자를 해요? 일본 국채 1000만원 내고 950만원 50만원 왜 까먹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혹은 다른 국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의 이동 넘어가고 있다. 돈은 많지만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가격입니다. 맡기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투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뭐 몇 프로대 주고 있지만 1, 2%대 주고 있지만 10년, 20년 뒤에요. 국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일본 따라갑니다. 결국 해외 지금 따라가요. 시장 분위기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투자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돈 맡겼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분들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뭐 완벽히 간다고 볼 수 없겠지만 먼저 앞서간다고 보시면 돼요. 미증시라거나 해외 증시, 일본 증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자, 일본 같은 경우가 주택이 다 망했잖아요. 부동산이. 그쵸?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좋았어요. 시장이. 근데 지금 보세요. 부동산 깨진다 얘기 나오고 있죠. 버블 터진다 얘기하고 있죠. 따라간다는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권에 대한 금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에 대한 감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로 미리 벌어놓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감을 익혀놔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네, 참고하십시오. 4월 외국인 2조 6천억을 매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던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월 코스피 중소형주 강세 10대 그룹 시총 2.1% 감소했습니다. 대형주는 못 가고요. 중소형주가 이제 개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각계전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계전투. 시장이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 대형주 중심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지금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들이 막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테마로, 이슈로, 재료로 한 번씩 터진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 안 터지고 있다, 못 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세요. 대형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의 종목들 이제 접근이 필요하고요. 갈아타기 전략들이 또 중요합니다. 코스피 중소형주 강세, 대형주 조심하자. YGT 무슨 일이 있느냐? 4일간 주가가 12% 올랐대요. 엔터 업종들이 보통 이제 5, 6월달 정에요. 5월달 특히나 돈 법니다. 왜 번지 아세요? 축제, 행사 있잖아요. YG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기업은 우리나라 그 엔터 업종 중에서 거의 뭐 넘버 3잖아요. 넘버 3. 누가 넘버 3에? 넘버 3잖아요. 맞잖아요. 넘버 1, 2, 3 왔다 갔다 합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사이기도 하지만 연예인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에 문샷 포함해가지고 화장품 쪽도 많이 포함된 분이 있어요. 그죠? 오랜만에 문샷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몇 번 나왔어요. 네, 몇 번 나왔는데 다양한 회사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화장품도 투자하고 있고요, 패션도 투자하고 있고요, 엔터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엔터 쪽이 많이 크죠. 봄 행사 시즌 다가오면서 소속 가수들의 행사 일정들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 빅뱅뿐만 아니라 아이콘, 위너, 공연 매출 포함되면서 콘서트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811% 그 성장했습니다. 미쳤죠? 8배. 당연히 매출 나오면 수익 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주가 상승 나오면 당연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 부문도 화장품 부문 실적 개선과 새로운 아티스트 영입, 알겠죠?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대 뉴스 봅니다. 봤던 거죠? 주식 외국인들 사고 있다. 그리고 은행권 힘들다 이게 나왔고요. 신세계 두산 오픈 면세점 춘추전국 시대 롯데주류 수입 맥주 사업 나선다. 엔터주 생선 빅뱅보다 액수는 뛰어난다. YG 보란 얘기예요. 현사업 이거 필요 없고요. 대형 잠잠하다. 그렇죠. 신약 모멘텀 중소형주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외국인 특히나 일본 와타나베 부인들 일본 자금들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새 7조 늘어난
4년 새 실제 늘어난 연고체 자본 논란 재현되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쵸? 딱 55분 정확하죠? 자, 월요일장인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 보기 위해서 지수를 먼저 봤습니다. 미증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세를 우선 뻗어가느냐? 그것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장 원래 눈치 보는 장입니다. 시장 분위기 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 안 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보자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자 이번 주는요 깔끔하게 5일 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뭐 주말이 쉬는 날도 없고 하니까 이번 주 마무리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주면은 벌써 중순 넘어갑니다. 벌써 중반이죠. 오늘 2시에 민방훈련다고 하니까요. 쌩 사인을 올린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선제공인님께 마이크 연결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 아침 이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선제공인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